조영재님이 조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진짜 반전 결과가 최근에 나왔어. 근데 그거는 조준님 채널에 업데이트를 하시겠죠. 진짜로 반전 결과가 나왔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조준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한 다음에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봐야지. 개같이 달려가서 봐야지. 나도 지금 알람 설정해놓고 영상 업데이트 되면 개같이 달려가서 볼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조영재님의 그 혈액검사가 쭉 나왔죠. 1차, 2차, 3차, 4차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 혈액검사를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핑 테스트 결과나 뭐 이런 것들도 쭉 나올 거야.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볼 게 많아. 조준님이 20화 정도의 시즌 1을 마무리하신다 그랬는데 야 이게 20화 안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6만에 가까운 구독자님들 지금 이 코치 방송 맞습니까? 이거 컨텐츠 시작도 안 했는데 1000다리로 출발하면 야 이러면은 내가 지금 내추럴 검증 컨텐츠 끝나면 허무해서 어떡하나? 홈 바로 떨어지지. 시청자 수가 1000명에서 바로 출발하는 이 코치의 라이브입니다. 야 이 코치 6만다리 야 이렇게 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조준님의 채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됐었던 1번 참가자 조영재 선수의 혈액검사가 정리돼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조준님의 채널을 보면서 조영재님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고 이제 혈액검사가 과연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되자마자 확인을 했고 오늘은 이제 그 혈액검사를 한 장씩 보면서 조영재님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조영재님의 최초의 혈액검사입니다. 8월 27일에 시작이 됐어요. 조영재님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메인 시합, 몬스터짐이라고 하는 메인 시합이 있었고 거의 2달하고도 보름 정도 전에 첫 혈액검사 측정이 있었던 겁니다. 첫 혈액검사에서 이제 놀라운 수치를 보여줬어요. 남성 호르몬이 0.7, 굉장히 좀 낮은 형태, LH도 낮고 남성 호르몬도 엄청나게 낮은 상태가 나와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잖아요. 어떻게 성인 정상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2.4에서 8.7인데 몸도 일반인보다 훨씬 좋고 뭐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은 상태야. 근데 어떻게 남성 호르몬이 0.7이 나와? 라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공룡이 암컷 공룡만 발견된다 라는 그런 또 밈도 막 만들어지고 했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긴 신기했어요. 8월 27일의 결과를 보고 이 코치 생각에도 혈액검사 수치로만 보고 조영재라는 선수의 몸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아, 이 친구는 당연히 나는 로이더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도핑 테스트도 앞으로 할 거고 혈액검사도 주기적으로 할 때 과연 조영재라는 친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자. 다음 혈액검사를 기다리게 됐고 이제 도핑 테스트를 언제 할 건지 조중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했었어요. 조영재님 도핑 테스트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조준님한테 아직은 도핑 테스트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혈액검사를 지켜보자. 시합 때까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혈액검사가 9월 28일, 첫 번째 혈액검사가 8월 27일, 두 번째 혈액검사가 9월 28일에 진행이 된 거예요. 두 번째 혈액검사에서 보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도 거의 수치가 비슷하거든요. 토탈 에스트로겐이 43에서 두 번째 혈액검사에서는 토탈 에스트로겐이 46. 큰 차이 없죠. 거기서 거기죠. 남성 호르몬이 1.36 그리고 LH는 여전히 낮은 상태 0.72, FSH는 4.85 다 낮은 상태의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도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호르몬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영재님이 대상포진에 걸렸었다. 대상포진이 면역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 사실 의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면역질환이긴 하지만 남성 호르몬과의 연관성은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야 이거는 진짜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대상포진 이제 드립이라는 게 그때 탄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정 부분이 맞는 얘기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남성 호르몬이 당연히 저하된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는 있는 상식인데 대상포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면역 체계가 무너진 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거랑도 연관성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면역력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는 있었어요. 조영재님의 대상포진 상태가 엄청 안 좋긴 했어. 대상포진이 등에 엄청 크게 나왔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볼까요?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상포진 이렇게 많이 면적이 나오는 거는 사실 진짜 쉽진 않죠. 그러니까 엄청 심한 거기는 해요. 등에 대상포진이 이렇게 나오면은 수면에도 분명히 방해는 받았을 수 있겠다. 대상포진이 이렇게 엄지손톱만큼 조그맣게 나와도 되게 아프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혈액검사 추이를 지켜본 거예요. 과연 대상포진 때문이라면 대상포진이 나아지면 조영재님의 혈액검사 수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다시 추가로 검사를 한 게 10월 4일 날 대상포진이 어느 정도 나아지고 다시 한번 추가를 한 거고, 그게 남성 호르몬이 0.37 떴어요. 0.37. 대상포진이 어느 정도 나아지고 측정을 했는데 오히려 남성 호르몬 수치는 더 떨어진 거야. 그리고 여성 호르몬도 최하. 요게 되게 재밌거든요. 원래는 조영재님이 여성 호르몬은 정상이었어요. 여성 호르몬이 최하가 뜬 거예요. 요게 존나 신기한 거거든요. 만약에 대상포진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라면, 대상포진이 현재 나아졌는데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최하가 됐어.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엄청 신기한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이더들은 어떤 의심을 하냐면은 이 친구가 여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그런 약을 섭취했을 가능성을 로이더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도 낮아지고 여성 호르몬도 낮아진 거예요. 둘 다 최하. 남성 호르몬은 0.37, 여성 호르몬 중에서는 스트라디올 E2, 이게 5.2에서 43.9가 정상인데 아예 5.0 이하가 뜬 거예요. 이하. 그러니까 최하가 뜬 거예요. 최하. 남성 호르몬도 최하가 뜨면은 0.3 이하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살표만 딱 그려져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최하, 남성 호르몬도 최하. 둘 다 이제 최하가 나온 거다. 이때는 대상포진이 나아갈 때 호르몬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걸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케어제를 썼든 뭘 썼든 약을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도핑 테스트를 실시를 하게 되죠. 그 결과는 이제 보면 또 나올 거예요. 조준님 채널에.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조영재님은 계속 참여를 하게 됐는데, 조영재님의 상태가 병원에서도 이게 좀 이상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한번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보자. 그리고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엄청나게 낮은데 시합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조영재님의 시합이 11월에 끝났으니까. 이렇게 호르몬 수치가 안 좋고 대상포진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합을 준비해서 출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지적으로는 대단한 일이라고 보여요. 시합 한 달 전에 호르몬 체계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억지로 막 시합을 끌고 간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정신력인 거는 인정. 그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 검사가 있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또 재니까 남성 호르몬이 1.23, 여성 호르몬이 약간 올라갔어요. 5.0 이하였는데 여성 호르몬이 살짝 올라가긴 했어. LH는 좀 많이 낮은 거고 FSH는 정상 범위이기는 하지만 조금 낮은 상태. 그래서 여성 호르몬하고 남성 호르몬하고 전부 다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차이니까. 가장 최근에 우리가 체크를 한 10월 12일까지의 혈액검사 리스트가 이번에 조준님 채널에 업데이트가 된 거고, 조영재님은 시합이 끝나고 나서도 혈액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불시 도핑 테스트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월 12일까지의 결과를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시합이 한참 많이 남아있는 8월, 10월 중순까지 호르몬에 나아짐이 없는 거야. 분명히 대상포진은 나아졌는데 호르몬은 계속 망가져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야, 이게 과연 이게 진짜 내추럴인가 라는 일단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정상적이지가 못하니까. 여기서 제가 드는 생각은 조영재님의 혈액검사를 보고, 아니 내추럴로 운동을 하면 호르몬이 개박살 나는 거야. 내가 내추럴로 운동하면 호르몬이 개박살 나는 거야. 야, 그러면 씨발 그냥 로이더가 낫잖아. 그렇지 않아? 아니 내추럴로 운동을 하면 호르몬 체계가 개박살나서 사람이 맛이 간단 말이야. 막 대상포진 걸리고. 그러면 이거는 로이더를 쓰는 게 맞는 얘기 아니야? 만약에 진짜 조영재님이 내추럴이야, 조영재님이 진짜 내추럴이야, 그럼 내추럴이 건강에 더 안 좋아. 아니 내추럴은 건강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불법 약물을 안 쓴다며. 근데 내추럴로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이 더 씹창이 나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조영재님이 진짜 내추럴이면 아, 나는 로이더가 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야, 정말 신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 조영재님의 11월
시합 후 혈액 검사 결과, 조영재님이 시합이 끝나고 나서 그 엄청난 혈액 검사 결과가 조준님의 채널에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알람 설정 띠릭띠릭 해놓고 조영재님의 시합 후 혈액 검사 결과, 이거를 우리가 또 시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조영재님이 내추럴이면 로이더를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조영재님이 진짜 내추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로이더가 나은 거야. 저는 결과를 알고 있죠. 조준님하고 소통을 하니까 저는 결과를 알고 있고, 이 핸드폰에 조영재님의 혈액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폰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조영재님의 혈액검사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